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드는 내일부터 전남에 비가 예보됐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서해 황금어장 회복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수산종자 방류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바닷일과 뗄 수 없는 신앙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가 목포에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기세가 거세지면서 전라남도가 방역수칙 이행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해로 북상 중인 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내일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제주 남쪽 먼 바다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기 시작해 내일 새벽 전남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고 지리산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80mm 이상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황금어장이었던 서해의 어족 자원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공유하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어족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40년 바다 사나이 이지준 씨. 다음 달부터 본격 조기잡이에 나서야 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치솟은 기름값과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매일 풍어가를 불러야 그나마 그물을 내린 보람이 있을 텐데 요 몇 년 바다 사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2020년 2만 4천 톤을 잡았던 걸 지난해 18,000톤을 잡는 데 그쳤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어획고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주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애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갈수록 고기가 많이 안 난다고 봐야죠. 고갈되고 하니까. 서해 상당 해역을 공유하며 어업을 지탱 중인 한국과 중국이 같은 고민 속에 공동 대응 중입니다. 2018년 이후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한중 공동 방류 행사를 열고 서해를 풍성하게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참조기 10,000마리를 바다로 보내는 등 지금까지 꽃게와 말쥐치, 참조기 400만 마리를 서해에 방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서해로 출하하는 양국 어민들에게 품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협들도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 실시하는 등 고갈되는 서해 어족 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풍요로움을 찾아 바다로 향하지만 험한 파도는 삶 자체를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바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용왕과 신에게 부탁하곤 하는데 이 같은 바다 신앙의 역사를 모은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소개합니다. 예부터 풍요로움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바닷일. 바다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만 바다를 이겨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바다의 신 용왕과 배의 신 배선왕에게 늘 부탁했습니다.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 망자를 위로하는 초혼제, 배를 지을 나무를 벨 때부터 출항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백고사 등이 그래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과거에는 아주 자주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1년에 한 번 정도나 한두 번 정도 하고 또 요즘 젊은 선주들은 그런 것들을 또 안 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해신제는 과거 국가의 큰 행사였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조은선과 사신선, 통신사선의 안전 항해를 위해 해신제를 지냈고 동서남해에는 각각 신당이 꾸려졌습니다. 1788년 곡물 운반선을 띄우기 전 정조 임금이 해신에게 올린 제문도 남아 있습니다. 호남의 곡물을 제주도에 보낼 때 그때 그 배가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제사를 올리라고 하는 그런 제문을 직접 친필로 써주셨습니다. 지프로 엮거나 나무를 깎아 만든 지역별로 각기 다른 띠배. 바닷사람이 맞닥뜨릴 애구는 띠배에 탄 허수아비들이 대신 가져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용왕신에게 무사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며 바다로 향했던 숱한 이야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바다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그러한 얘기를 이번 전시회 통해서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1년여간 준비한 바다와 배, 신앙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는 목포 해양유물 전시관에서 오는 11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코로나19 재유행 위기와 관련해 도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높은 전파력을 가진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6차 대유행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도는 감염 확산 요인을 사전에 억제하고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민들도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마스크 착용과 실내 환기, 사적 모임 최소화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전남도의 대전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며 김영록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역사적 대전환은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이 본질이 아니라 기존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에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난개발, 소득 역외 유출 등 전남이 연대와 협력으로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 의원들이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성명서에서 지난해 초과 생산된 쌀 시장 격리가 시기를 놓쳐 쌀값 하락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올해도 쌀 풍년이 예상된다며 작년산 재고쌀과 올해 과잉 생산량 시장 격리 등 강력한 수급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근 국가의 수산업에 치명적이라며 방류 계획 철회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남개발공사가 전국 1위와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7년 연속 흑자 달성과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전남행복 동행펀드 운영 등 사회적 책임 경영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방송협회 제49회 한국방송대상에서 목포 MBC 다큐멘터리 의료 공백 지역이 아픕니다가 지역 다큐멘터리 TV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방송대상은 9월 3일 방송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방송 시상식으로 올해 시상식은 오는 9월 5일 KBS 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출범 초기에 강 시장이 보여준 행보는 소통과 협치보다는 불통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등산 생태호텔 추진 사업은 프로젝트를 맡아온 위원들과 상의조차 하지 않고 백지화를 거론했고 광주시 조직 개편안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무등산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사들인 옛 신양파크 호텔 부지. 지역민들의 애환이 녹아있는 호텔인 만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큰 원칙 아래 생태 시민호텔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강기정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50회에 가까운 크고 작은 회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낸 민관정위원회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위원들에게는 설명 한마디 없이 시장의 말 한마디로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한 번도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현직 의원이고 또 그 일을 처음부터 추진해오고 처음부터 같이 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좀... 강 시장의 불통 행정은 취임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광주시의 첫 조직 개편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과의 비대화화, 업무 이원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재고를 촉구했고 시의회도 조직 개편안 심사를 2차례 보류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복합 쇼핑몰 유치도 불통의 단면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을 설득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예산 9천억 원을 국민의힘에 요청했는데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조차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사전에 전혀 어떤 교감이 없이 느닷없이 9천억 원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로부터도 좀 환영받지 못하는 최근 국회의원들과 진행한 구간 경계조정회의에서도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강기정 시장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배우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 영상위원회 전남 연기 캠프가 11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연기와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전남 지역 중고등학생 40명이 한자리에 모여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평소 뮤지컬을 좋아하는 중학생 김윤수 양. 직접 연기까지 도전하고 싶었지만 이렇다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선 친구들과 함께 뮤지컬 대본을 쓰고 배우들에게 노래와 연기 지도까지 받습니다. 하루 종일 약간 다른 거 없이 뮤지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더 약간 전문적으로 교육받는다는 느낌도 들고 생각보다 약간 재밌게 활동하고 있어서 좋아요. 전남 영상위원회가 마련한 연기 캠프는 올해 11년째를 맞았습니다. 연극과 뮤지컬뿐 아니라 직접 영상 제작까지 하면서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배우 최수종 씨가 매년 캠프를 찾아 학생들을 지도하고 함께 호흡합니다. 꿈은 있지만 아직 잘 모르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부딪혔을 때 아이들이 직접 여기서 선생님의 지도 아래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이 시나리오를 써서 그래서 자신들이 연출을 하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실무 경험을 쌓기 어려운 지역 사정에 이번에도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자를 추려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다 수용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여력만 된다 그러면 많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5박 6일간 이어지는 캠프는 작품 발표회를 끝으로 오는 31일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 오전 6시 35분쯤 영암군 3호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 부분 덮개 쪽에서 처음 불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형식적이고 단발성에 그쳤던 국제 교류를 대폭 개선한 전남도 의회 의원 외교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서동욱 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도 의원 외교 활동과 교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우리 문화와 비슷한 국가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2022년 정책 제안 공모전을 통해 강진 박영덕 씨의 걷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민 참여 순찰 활성화 등 6건의 도민 우수 제안을 발굴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는 선정된 우수 제안을 관련 부서 검토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보완하고 치안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사막도 주차장을 재개방했습니다. 목포시는 대형 차량 주차로 인한 매연 유입을 이유로 서울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75m 차단줄을 설치해 주차장 일부 구역에 차량 진입을 통제해왔지만 어민과 관광객들의 민원에 따라 다시 개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가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감사관 22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시민감사관은 시민 생활의 불편, 불만 사항, 공무원 관련 비위 사실,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 등을 제보하고 시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양문화 대표 학술 대회인 제12회 전국 해양문화학자 대회가 다음 달 4일 목포에서 열립니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과 한국서움재단 등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전국 해양문화학자 대회는 변화하는 섬 세계와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250여 명의 학자들이 2박 3일 동안 발표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가 2027년까지 완도 당사도 등대를 무인화하겠다는 방침을 놓고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은 1909년 불을 밝힌 당사도 등대는 일본인 등대 간수를 살해해 항일 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역사적 현장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무인화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